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나스닥 상장사인 아타라 바이오테라피틱스와 이 캐프리코 테라피틱스의 사례를 좀 비교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아타라 바이오테라피틱스는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타라 바이오테라피틱스는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2018년도에는 상당히 이제 큰 폭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한 10달러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많이 뭐 액면병합 영향도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요 이제 타발로큐로셀이라고 있습니다. 예, 성분명이고 이제 뭐 약물명은 이제 에브발로입니다. 에브발로. 에브발로인데 이 부분들은 유럽에서는 허가를 받은 약물이에요. 유럽에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 타벨레 클레우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이식하고 난 다음에 림프과 정식하는 뭐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FDA에서는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VLA를 해서 이게 리서브션을 한 거예요. 해서 그 클래스 2를 받아서 포드파 골데이터가 내년 1월 달로 이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그 CRA를 받고 4월 달에 이제 이 브레일이 재제출을 앞두고, 그러니까 리서브션을 하기 전에 전략적 대안 검토를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하고 여러 이제 좀 그 이런 이제 일정들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도 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타라 바이오테라피틱스가 FDA의 동종 T세포 면역요법, 그러니까 세포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DA가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받은 에브발로, 그러니까 리보세린과 감리주맙이 이제 9월 달에 EMA 이제 허가 신청하면 FDA는 별개로 또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DA에서 지금 이런 과정을 한다고 해서 EMA 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EMA 또 된다고 해서 FDA 또 된다.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다는 걸 이제 좀 한번 살펴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발로는 이미 유럽에서는 승인받은 약물인데 미국 쪽에서 FDA 관련해서 CRA를 뭐 받았던 부분, 에브발로가 이제 CRA를 받고 이제 보류되었던 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CMO를 이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FDA의 부실한 검사 결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여러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타라가 이제 직원 수도 좀 줄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근데 22년도에 12월 달에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 받아서 미국 승인을 기대했는데 미국 승인에서는 지금 CRA를 받고 다시 지금 그 리서브션 해가지고 그 내년도 1월 달에 포드파 골데이트를 받은 어떤 사례들이죠. 보통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아타라 바이오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에 CRA를 받아서 다시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신청만 하더라도 주가가 통상적으로는 CRA를 받고 떨어졌다가 리서브션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4월달 대비해서 한 뭐 2배 이상 올라간 흐름을 뭐 시가총액이 작습니다만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캐프리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아타라보다는 좀 더 큽니다. 여기도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캐프리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오셀 이름이 이제 약물명이 이제 디라미오셀인데요. 두세형 근위 영양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일종의 근육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근육병에 걸리면 운동 발달이 좀 안 되니까 뭐 쪼그려 뛰기라든지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게 좀 어렵죠. 한 3,500명 중에 1명 정도 걸리는
희귀 이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듀셴이라고 하는 게 이제 1800년대 뭐 중반에 뭐 이 신경학자가 이제 듀셴이라는 신경학자가 이제 발견해서 이제 듀셴형 근위 영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포치료제 데라미오셀 관련되는 부분 FDA 이제 승인받기까지 이제 2025년도 여기도 보면 CRL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나스닥 상장사에도 신약 개발사들이 CRL에 그 받는 부분들이 아주 희귀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받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절반 정도는 CRL을 뭐 CMC 관련되는 부분으로 대부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면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FDA 다음 조치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한 건데요. CRL은 뭐 통로가 없는 막바른 길이 아니라 그냥 장애물이라 그게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시간을 요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요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회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효성에 관련 여기는 보면 FDA의 CRL이 유효성에 관련되는 부분의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보생과 감내주면 약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여기는 데라미오셀 같은 경우에는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임상은 그 데이터를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CMC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CRL이 상당히 큰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CRL 내용 중에서. 그래서 카프리코는 이미 대부분의 CMC 관련되는 우려는 해결했다. 그 다음에 허가전 검사에서 이 폼 483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이제 관찰사항 옵저베이션에 나왔던 부분들은 대부분 해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규칙에서는 상용화의 전쟁, 그러니까 상용화를 한다는 말은 임상에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CMC에서도 문제없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사 역량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CMC를 해결한다는 부분은. 그래서 캄넬리주만 관련해서 항서제약이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용화 입장에서.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여기는 지금 임상 데이터가 지금 유효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초기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엇갈렸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단순한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올해 4분기에 발표되는 그 임상 데이터가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재제출하는데 근거로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재제출하는 어떤 데이터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통계적인 어떤 개선을 보여준다면 데이터 값이 괜찮다라고 하면 여기는 BA를 재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데이터 값이 불충분하니까 없으면 재제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비해서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보다는 좀 더 많은 어떤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도 크고 이제 FDA의 포드파 일정이 본래는 이제 8월 31일인데 이제 재제출을 할 경우에 다시 이제 심사기간이 되어서 이제 이런 이제 포드파 날짜들도 새로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CRL 이후에 바로 이제 7월 달인가 이제 이 그 CRL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바로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이제 바로 하는데 바로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 타이베이 미가 결정적인 순간이다. 왜냐하면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부족 부분들은 이 승인 기준에 순국한다는 점을 FDA에다 설득한다. 그러니까 이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자문위원회 이제 뭐 개최까지도 본로죠. 보통은 이제 뭐 클래스 2 되게 되면 자문위 개최까지도 뭐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고, 이 자문위 결정이 FDA를 구속하진 않지만 법상으로 근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후반에 회의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고 FDA가 새롭게 뭔가를 또 제기하면 재제출을 연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타이베이 미팅에서 뭔가를 또 요구하면 이제 일정이 연기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항서제약과 HLB가 처한 상황도
뭔가 FDA가 요구하면 또 이제 데이터를 요구하면 또 일정이 연기되는, 그러니까 주주들은 인내심을 더욱더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사항의 어떤 내용들이 있음을 또 이제 뭐 참고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HLB도 지금 인내를 요구하는 어떤 구간에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지금 빠르게 처리하고 타임 스케줄에서 명쾌하게 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을 여전히 하면서 하단 태깅을 하면서 지금 5일선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0원 부근까지, 그러니까 5,000원 언더로 장기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면 바닥 가격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바닥 가격에서는 보통 이제 6개월에서 이제 2년 정도 걸리는 어떤 구간에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을 하다가 이제 5일선 위로 한번 올라가는 시도를 보였다가 저항을 맞고 있죠. 여전히 이제 양봉 기준봉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는 월봉으로 이제 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월봉 바닥 구간에 들어가는데, 그 구간 되기 전에 이제 기준봉에서 바닥 저지하는 패턴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에는 좁아져 있는 스퀴즈에 있는 볼린저 밴드 구간에서 여전히 큰 흐름을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000원대 중반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가 장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올라갔으면 저 일봉상의 어떤 그 추세 전환을 만들 수 있는 파라볼릭의 그 부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거래량은 여전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센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양봉을 계열 종목에서는 가장 그래도 강하게 오늘 좀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거래량 부진한 것 뭐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 결국은 HLB 중심으로 기준봉을 여기서 만드느냐 가격 조정을 더 하느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이 열린 상태니까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플랫형을 만들면서 만드는지 여부를 이제 이번 주에 또 결정하는 구간이고, 4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이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거래를 줄였기 때문에 거래를 늘면서 양봉을 만들었는지 여부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뭐 15일은 또 이제 휴장이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만들어내는지를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링크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문자 남기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